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로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성도들의 삶에 혹은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재정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경제 상황이.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및 사회가 어떤 이제 모습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는 제가 이제 퓨처스 타임라인 맵이라고 하는데요. 시계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스팁스 카테고리인데요. S는 사회, T는 기술, E는 이코노미, 경제, 그리고 또 하나 E는 에콜로지, 환경, 그리고 P는 폴리틱스, S는 스피리추얼, 그래서 영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 예측을 할 때 카테고리를 좀 나눕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카테고리. 그리고 밑에는 이제 시계열이죠. 그래서 그 영역, 시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좀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지도처럼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러니까 뭐 한 가지의 힘이 변화를 시키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교회도 뭐 어떻게 보면 세상과 좀 동떨어져 있는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세상의 사회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기술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또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제도적 측면에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미래 변화를 예측할 때는 다양한 영역의 연관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술적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복잡한 관계를 좀 보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그 보는 방식이 뭐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시계열로 중요한 이슈들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한눈에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 이제 뭐 타임라인 맵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 관계, 서로 상호 관계 주고받는 거죠. 피드백, 강화 피드백이나 균형 피드백을 주면서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연결이 되죠. 이걸 이제 시스템 지도라고 그러는데 시스템 지도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제가 이제 사회나 경제 사회를 할 때는 지금 요 맵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3부라든지 또 종교 영성 부분은 또 제가 4부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히 사회 그리고 경제 요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기는 더블 디비 여파입니다. 작년에 침체가 왔다가 다시 한번 침체가 가는. 그래서 경제가 상반기까지는 어쩌든지 간에 실물 경제가 더블 디비 여파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실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조금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 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 가서 코로나19의 시나리오를 제가 발표했다고 한번 제가 1부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경제 부분도 제가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차 대유행, 보통은 팬데믹 때 전 세계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로 전염병이 퍼지면 백신이 나올 때까지 혹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대유행이 3번이나 혹은 4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이제 제가 예측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데미지는 제2차 대유행, 그러니까 두 번째 대유행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작년에는 보면은 제가 제 1차 유행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비유를 해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이 유행은 실제적으로 체감하기로는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봄철 유행이 한 번 더 남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봄철 유행까지가 보면 뭐 2차, 3차 이렇게 되는데 뭐 자료랑 뭐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이 현재 요 상황이라면 이제 봄철이 한 번 더 남았죠. 그런데 이건 보시면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거의 그 인터벌이 보름이나 1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차와 3차 대유행이 그냥 연결돼 있다. 서서히 줄어들지만 계속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체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겨울 11월부터 시작됐던 2차 유행은 실제로는 올해 4월, 5월까지 계속 지속되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보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6개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제1차 대유행 때 대체적으로 3개월 정도 경제적 충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2차와 3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것은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그때 시나리오 발표했습니다. 즉 경제적 충격은 6개월, 2배. 잘 대응을 하면 1차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충격이지만 기간은 2배. 그래서 실제로는 경제 충격은 작년 봄보다 지금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 올해 전반기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그 여파, WDB 여파라고 하는데 이 여파 속에 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교회 성도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체감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4월, 5월까지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교회가 좀 더 도울 게 뭐가 있느냐, 또 혹은 성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은 5월, 6월까지는 계속 지속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리바운드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더블딥, 후반기는 리바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기는 연관돼서 언택트, 온라인 소비가 폭발하죠. 여전히. 전반기까지는. 그리고 후반기부터는 오프라인의 소비, 우리가 보복 소비를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오프라인 환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리바운드 법칙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전반기는 더블 DB 효과인데 후반기부터는 리바운드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리바운드는 대체적으로 111 리바운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대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걸 리바운드 법칙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1개월, 1분기, 1년 리바운드 법칙이에요. 이거는 1개월 리바운드입니다. 이거는 2020년 작년에 코로나19 제1차 대유행 전후에 한국의 소매 판매, 월간 소매 판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죠. 제1차 대유행 때 3개월 동안 굉장히 심각한 소비 침체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게 통제 가능한 1차 유행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들어가서 사회활동이 이제는 마스크 쓰고 이제 회복이 되자 첫 번째 달에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났어요. 대체적으로 5.3%. 한국의 월간 소매 판매가 5.3%까지 치솟았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2000년 이후에 월간 최고치 갱신입니다. 이게 1개월 리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갇혀 지내면서 소비를 못한 거예요. 온라인 소비를 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서 이게 열리자마자 폭발적으로 이걸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죠. 보복 소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막 여행도 막 가고 그다음에 가서 막 쇼핑도 하고 관광지도 막 밀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첫 번째 달에 사회활동이 마스크를 쓰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달에 시작 달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가 기업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기업에다가 늘 조언을 했어요. 네. 이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 왜냐? 3개월 동안 사람들이 폭발적인 소비를 할 때 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한다. 네. 이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하죠. 과거에 내가 3개월 전에 내가 사용했던 서비스와 제품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바꿀 거냐 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선택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이런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신사를 바꾸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AT&T를 쓰거나 버라이즌이나 쓰고 있는데 오랫동안 써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통신사를 바꾸는 데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전화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 또 가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룬단 말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통신사를 바꾸는 시점이 분포가 높은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스마트폰을 바꿀 때예요. 스마트폰을 바꿀 때에 통신사를 바꾸죠. 동시에. 이왕 하는 김에 통신사도 바꾼다. 그래서 통신사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경쟁사에 있는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흡수할 때 그 시점을 어디로 잡냐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즉 애플이나 혹은 삼성이 새로운 기종을 출시했을 때 대규모의 이벤트를 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스마트폰을 팔아요. 본인이 통신사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게 본인들이 어디 애플의 하청업체도 아니고 근데 팔잖아요. 이유는 그것을 보조금을 주면서 막 파는 이유는 그 팔 때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비에서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측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1개월 리바운드를 얘기하면서 기업들한테 한국의 기업들이나 미국의 기업들한테 제가 이제 조언할 때는
분명히 이번에도 아까 제가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6월쯤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30% 접종이 끝나면 그때부터 사회 활동이 된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 첫 달에 그게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보복 소비가 일어날 거예요. 자, 미국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1차 대유행 때 작년에 첫 번째 달에 보복 소비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 월간 소매 판매가 무려 18.3%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는 정상으로 회귀합니다. 이게 첫 번째 1개월 리바운드예요. 미국도 역시 30% 접종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는 돌아다녀도 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그 첫 번째 달에 폭발적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 폭발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폭발적으로 소비를 하러 다니고 폭발적으로 쇼핑을 하고 다니고 폭발적으로 관광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예, 억눌렸던. 이거는 또 6개월 동안 억눌렸으니까 이때에 소비자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전에 내가 사용했던 서비스 혹은 내가 갔던 식당 혹은 내가 사용했던 제품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왕 이번에 그냥 아예 바꿀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죠. 즉 선택이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죠. 선택이 바뀌는 시점. 네. 이게 1개월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이 1개월 리바운드의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음식점에서 과거의 고객들 다시 하려면 이 1개월 리바운드가 일어나기 전에 즉 3, 4, 5월에 고객 관리를 시작하셔야 돼요. 안 하더라도 지금 못 오더라도 고객 관리 시작하셔야 돼요. 곧 앞으로 2, 3개월 이후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면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네. 라는 것들을 주지시켜주면서 경제활동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성도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일부 강의 때는 교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폭발적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교회도 언택트, 택트 혹은 믹스드 택트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규정을 하고 또 성도들을 3, 4, 5월 기간에 다시 회복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활동이 모든 활동들이 정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끝나고 이 시점에 바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1개월 리바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바운드는 1분기 리바운드입니다. 자, 1분기 리바운드는요. 이 보시면 이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데요. 보시면 1개월 리바운드 다음에 1분기 리바운드. 1분기 리바운드는 보복 소비가 시작되고 3개월입니다. 이건 이제 1분기죠. 1분기 3개월 동안이 분기로 보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달 한 다음에 줄어들지만 결국은 그 다음에도 동력이 살아있어서 3개월 동안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비즈니스로 보면 첫 번째 리바운드 그리고 1분기가 중요하죠. 즉, 이 말은 비즈니스로 보면 경제적 활동을 보면 그때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가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 비즈니스가 내 경제적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역시 교회도 종교 활동도 신앙 활동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게 첫 달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개월이다. 그 3개월 동안 안착을 끝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정상화로 끝내야 교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부분이 1분기 리바운드고요. 1년 리바운드는 경제적으로 보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등하기 시작한 첫 번째 리바운드부터 12개월 동안이 경제적 활동이 가장 좋다. 그래서 쉽게 보면 5월 이후부터 미국의 실제적인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는 5월까지는 안 좋지만 더블 디비 여파라고 했죠. 그러나 5월 이후 6월부터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도들의 경제적 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리바운드 법칙.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충 경우 1분기, 1개월, 1분기, 1년 리바운드, 즉 11 리바운드 법칙입니다. 여기서 경제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리바운드를 얼마나 잘 타느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즉 경제적 회복에 있어서죠.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리세션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성도들이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 조금 이거는 안 좋은 측면인데 뭐냐면 제가 이제 separated inf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제가 그냥 규정한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K자 형식으로 separated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봐야 하는 서민 체감 경기는 악화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긴 하는데 교환의 성도들의 중산층의 성도들의 경제적 활동들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데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혹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굉장히 그 낮은 층에 있는 서민층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가 얼마나 잘 케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서 너무 방심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이게 회복이 K자 회복, Separated Inflation 효과가 나타나면서 K자로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Separated Inflation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표인데요. 미국의 근원 물가 그리고 식품 물가를 좀 비교한 겁니다. 뭐 사실 근원 물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물가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사실은 먹는 것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뭐 꼭 필요한 것, 뭐 유류 기름값이라든지 뭐 오일값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주택 가격 뭐 이런 거죠. 그런 어떤 체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식품 물가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통 때는 검은 점선이 이제 식품 물가, 푸드 인플레이션이고 파란 선이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죠. 박스를 쳐놓은 대로 보면 이때가 이럴 때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거꾸로, 즉 푸드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데 근원 물가는 낮아지는 이런 쪽이죠. 이때가 사실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도 거꾸로 반전이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회복이 되면 이게 빠르게 수렴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제 위기 때는 이렇게 물가가 서민이 체감하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이게 두 개의 괴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이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이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세퍼레이트 인플레이션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가는 지금 뭐 연준도 그렇고 뭐 중앙은행들이 물가는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깃값 미국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뭐 많이 먹는 그 닭고기, 그 다음에 여러 식품 가격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못 가니까 아마존에서 하면 아마존은 굉장히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생존에 필요한 물가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율이 뭐 1%도 1%에서 2% 사이 아주 낮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산층이나 혹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심각한 데미지는 아니죠. 그러나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거죠. 즉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부터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이렇게 세퍼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세퍼레이트 된, 즉 K자 형태로 가는 것은 조금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서민층, 그다음에 극빈자층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받으면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이건 한국인데요. 한국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 문제가 나타났어요. K자, 세퍼레이트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한국은 좀 더 오랫동안 이런 그 실제적인 측면에서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좀 오래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궁금하신 건데요. 그럼 글로벌 교육이나 경제 상황 어떠냐? 아마 이 부분은 2022년 내년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미국 내의 내수의 회복은 올해 안에 가능하고, 그렇지만 미국 밖의 글로벌 교육의 이동이나 회복은 내년에. 이거는 어떻게 더 생각됩니까? 올해 안에는 미국 내에서 선교 활동이나 미국 내에서 종교 활동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을 벗어나서 아웃리치를 가는 거나 이런 거는 올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의 회복은 내년 가야 되고, 심지어는 국가에 따라서 백신이 내년 초에 들어가는 국가가 있고 내년 말에 들어가는 국가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더 어려운 국가 이런 데는 사실 선교가 내년 후반이나 혹은 내후년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